자석, 이렇게 생긴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에요. 자석. 마그네트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자석. 이런 자석은 요즘에는 뭐 인터넷에도 쉽게 살 수가 있죠. 지름 얼만큼, 높이 얼만큼 하는 하나의 뭐 주먹만한 그런 자석도 한 10,000원 정도면은 굉장히 강력한 자석을 살 수가 있고 한데, 주먹만한 자석이면 사실은 배송도 힘들 거예요. 그거는 워낙 여기저기 잘 달라붙어서 한 10cm, 15cm 안에만 이런 철판이 있으면 이렇게 달라붙을 정도로 그 손에 잘못 들고 있으면 손을 다칠 정도로 그게 굉장히 강력한데, 그런 자석들, 이게 그 자석이라고 생각해 보죠. 반지름이 P인 원형 단면을 가진,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원형 단면을 가진 높이가 L인 그런 막대기형 원기둥 모양의 자석이다. 원기둥 모양이다. 원기둥 모양 자석이다. 원기둥이니까는 가운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그런 자석. 그런 자석에 의해서 여기 예를 들면 중앙에 여기 요 위치 0, 0, C인 바깥에 여기 항상 이제 좌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니까 좌표계를 정하면서 아예 구조도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X 방향, Y 방향, 이게 Z 방향 이렇게 되는데, 여기 0, 0, 0 위치, 물론 바깥에겠죠. 안쪽을 해도 뭐 굳이 뭐 못할 것도 없는데 바깥에 어떤 얼마큼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0, 0, Z인 위치, 거기서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강한 데가 가장 위 부분이 제일 강할 거예요. 제일 바닥이든지 어떤 가장 바닥에다가 이게 XY 평면에다가 이걸 놓고 이렇게 놓는 그런 구조로 일단 좌표계를 정해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근데 자화가 어떻게 되느냐? 위쪽 방향으로, 이 안에 있는 모든 자기 쌍자들을 전부 배열을 위쪽으로 다 가게 만들어놨어요. 위쪽으로 다 가게. 다시 말해서 자기 쌍자들이 여기서 보면은 빨간 걸 그릴까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되도록 그렇게 똑같이 안쪽에 있는 걸 수십조, 수경개의 그런 전자들을 한쪽 방향으로 전부 배열시켰다고 해요. 그렇게 배열시켜놨는데 그것이 그대로 굳어져 가지고서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 강력한 자석이 되는 거죠. 그런 강력한 자석 중에서 요즘에 발견된 자석, 원래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철 가지고 했어요. 그 전에는 뭐냐면은 자철광이라고 해서 지구가 처음에 생성되던 시기에 이 지구 그 자기장에 의해서 펄펄 끓는 어떤 그런 쇳물이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자화가 돼서 쇳덩어리를 땅에서 캐냈더니 그게 자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 발견했겠죠. 옛날 중국 사람들이 그걸 발견해갖고 아마도 가느다랗게 만든 쇠를 나뭇잎 위에 띄웠더니 자꾸 한쪽 방향으로 가더라. 그게 바로 나침반이죠. 나침반이라고도 말을 하고, 옛날에는 남쪽을 가르치는 쇠 해가지고 지남철 이렇게 말했던 거죠. 남쪽을 지향하는 철, 지남철. 그런 것들이었는데 요즘에는 1920년대에 의해서는 이제 일부러 그 녹순철에다가 망간이라든지 코발트 같은 걸 적절하게, 알루미늄 같은 걸 적절하게 집어넣으면 더 강한 자석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자석으로 쓰다가 또 나중에는 이제 망간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쭉 해서 한 1980년대까지는 그저 그런 자석들, 우리가 냉장고 문 앞에 이렇게 오프너 뭐 이렇게 꽃교 통닭센터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오프너 이렇게 기념품을 주죠. 그 뒤에 동그랗게 까맣게 붙어 있는 그런 자석들로 냉장고 위에 딱 붙이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도 그 까만 모양의 그런 그 자석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그게 페라이트라는 자석이에요. 페라이트. 철이 녹슨 상태, 쇠가 녹슨 상태. 그러다가 철을 라틴어로 페럼이라고 하는데, 그 페럼이 녹슨 상태라는 것은 이 녹슨 상태라는 것은
산소와 결합된 상태인데 산소와 결합되는 정도에 따라 고 ATE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ITE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ITE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ITE를 붙여갖고 페라이트라고 하죠. 페라이트. 그 페라이트라는 자석이 그게 바로 페라이트 계열. 우리가 뭐 사실 쇠가 녹슨 것, 쇠가 철이 산소와 결합된 상태, Fe2O3가 대표적인데 그런 결합된 상태를 우리가 페라이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페라이트로 쓰다가 요즘에는 그 페라이트로 쓰던 그런 자석의 가장 강국이 어디였느냐? 일본이었어요. 일본이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전 세계에서 자석 산업을 갖다가 아주 선도하던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80년대 중반에 미국이 추월을 했어요. 이걸 미국에서 제네럴 일렉트릭에서 새로운 자석을 만들었는데 그 새로운 자석은 뭘 갖고 만들었느냐? 히토류 계열 중에서 우리가 히토류는 그 원소 중에서 스칸디움, 이트리움, 그다음에 란타늄, 그다음에 루테튬까지. 그러니까는 이 원자 번호로 21번, 39번, 21번 스칸디움, 39번 이트리움, 그다음에 57번 란타늄부터 쭉 해갖고 71번 루테튬까지 이 15개. 그래서 앞에 2개, 뒤에 15개, 17개의 원소를 히토류 원소 이렇게 말을 해요. 히토류, 레어 어스. 땅에, 지구에 굉장히 귀하게 있다, 희귀하다 해서 히토류 하는데 요즘에 히토류가 귀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히토류 중에 사마리움이라는 게 있어요. 원소 기호로 SM이라고 쓰는데 사마리움이라는 원소를 가지고서 코발트하고 섞어가지고 엄청나게 강한 자석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미국에서 만든 것이 1980년대 중반인데 그걸 보고서 자석의 강국이었던 일본이 히토류 중에서 자석이 된다고? 그럼 다른 히토류 찾아보지 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더 강력하면서 더 특성이 좋고 녹도 안 슬고 하는 굉장한 자석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히토류 중에서 또 네오디뮴이 아니라 네오디뮴이라는 게 있는데 ND라고 씁니다. ND라고 쓰는 원소인데 네오디뮴, 이 네오디뮴을 가지고서 자석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강력한 자석이 만들어진 거예요. 잠깐만요. 이렇게 자석 중에 이제 이렇게 또 잠깐 이제 갖고 왔던 이 자석이 네오디뮴 자석 중에서도 좀 약한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네오디뮴 자석입니다. 네오디뮴 자석 너무 잘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건 뭐 정말 강하죠. 이렇게 이 2개 그냥 붙인 건데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네오디뮴 자석, 이런 네오디뮴 자석이 요즘에 대세죠. 일본이 만들었죠. 1980년대 후반에. 그래서 지금 이걸 따라갈 자석이 없어요. 일본은 자석의 왕국이에요. 그 이후에도 역시. 네오디뮴은 그런데 주로 어디서 많이 생산하느냐? 저 내몽골이라고 해서 내몽구, 중국의 저 몽골과 접한 그 지역을 내몽구 자치구라고 하는데 거기를 가게 되면은 땅을 그냥 파면은 다 그게 여기 흙이 전부 히토류예요. 그냥 흙이 히토류. 북한에 히토류가 10경 원어치 묻혀 있다고 하는데 그건 파내야 돼요. 파내기 때문에 10경 원어치라는 것은 그냥 돈으로 그걸 파냈다고 했을 적에 팔을 적에 돈의 가치가 그런 거지 실제로 파내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내몽구에 가게 되면은 그냥 파서, 그러니까 그냥 파는 것도 삽으로 파는 것은 너무 더디니까 포크레인을 파는데 포크레인도 그냥 포크레인이라 포크레인 한 번 파면은 덤프트럭 한 번이 찰 정도로 그렇게 덤프트럭도 그냥 보통 덤프트럭이 아니라 일반 덤프트럭이 한 30대 정도 한꺼번에 들어갈 정도 큰 그런 데다가 퍼서 그냥 공장에 가서 이렇게 정제만 하면은 각종 그런 히토류 원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네오디뮴입니다. 네오디뮴 바로 이거죠. 이 네오디뮴으로 자석을 만들게 되면은 강력해요. 작아도 강력한 힘을 내기 때문에 자석으로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할 적에 자석으로 무엇인가 만드는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앞으로도 많이 만들 게 뭐냐면은 모터죠. 모터. 엘리베이터를 끌어올린다. 꼭대기에 가면 모터가 있어요. 전기 모터가 있어서 그 전기 모터에 전기를 툭 집어넣으면은 팍 돌아가지고서 그것이 끈을 당겨가지고서 엘리베이터를 샥 올리죠.
내릴 적에도 엘리베이터로 내리기도 하고. 또 전기자동차를 막 돌리는 게 뭐예요? 결국 전기를 가하게 되면은 모터가 돌아가 가지고 그 모터에 돌아가는 힘으로 바퀴를 돌려갖고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또 전철, 또 KTX 다 뭐예요? 그게 전기로 가는 건데 그 전기를 가지고서는 모터를 돌려서 가는 거예요. 근데 모터가 만약에 자동차 하나를 갖다가 움직이기 위해서 자동차 하나 100km 속도를 내기 위해서 모터가 예를 들면은 자동차 2배만한 모터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동차 2배만한 모터를 갖다 자동차에 싣고 다니면 가지도 못하죠. 무거워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작아야 돼요. 가능하면 작으면서도 강력한 힘을 내야겠죠. 작으면서도 강력한 힘을 내려면은 작으면서도 강력한 자석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니오디듐 자석이에요. 니오디듐 자석은 주로 어디서 만드냐? 일본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석은 다 일본에서 갖다가 모터를 만들고, 그러니까 모터도 대부분 일본 모터를 갖다 쓰게 되는데, 일본 모터 옛날에는 자동차만 했던 그런 모터가 지금은 주먹은 조금 이제 과장된 거고, 이제 뭐 주먹보다 조금 큰 뭐 호박 정도 되는 정도 뭐 그런 배구공 정도 크기랄까? 그거보다 좀 더 작은 뭐 그런 정도 크기의 모터를 가지고서 자동차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바로 이런 니오디듐 자석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자석들이 강력한 자석들이 들어있어요. 이래서 그런 자석들을 이제 만들었다 할 적에 이 부분에서 자석 밀도가 얼만큼 될 것이냐, 자석 밀도가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자석이 센 자석이다 약한 자석이다 그걸 말할 수가 있는 거니까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선 자석에서 어떻게 비를 구할 것인가. 어떻게 말했죠? 우선 자석이 있다면은 그로부터 자석 밀도 구할 적에 이 세 가지 방법을 하는데, 방법을 하기 위해서 등가 전류로 바꾼다. 등가 전류로 바꾸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걸 등가 전류를 바꿔봅시다. 자화된 것이 지금 예제에서 주어지게 M0에다가 AC 위쪽으로 균일하게 전부 위쪽으로 균일하게 다